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앙백과 코스 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스 편에서 저희가 말씀을 여쭐 분은 김선주 주임 교수님인데요. 오늘 교수님 한번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임 교수로 계신 김선주 교수님 만나고 있는데요. 교수님 한번 카메라 보고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로 있는 김선주입니다. 저희 첨단 소재 나노융합 혁신유학대학 사업단의 이 인재양성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중앙대학교 신설된 혁신유학 공과대학 나노융합 전공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배기관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좀 새롭게 새단장된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소개를 여쭤볼 것 같을 때 우선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부터 소개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첨단소재 나노융합 혁신유학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이제 요 배기관에 2개의 공간을 저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저희가 분석실로 부르는 공간이고요. 분석실에서는 이제 고가의 분석용 기자재를 확충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본인 프로젝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쪽에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는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나노미터 수준의 어떤 그 피처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비이고요. 저쪽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전자현미경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노미터 수준의 매우 작은 크기의 어떤 이미지를 하고 어떤 조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제 어떤 인프라 공유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접근권을 확충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학생들이 이제 사업단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이제 컴포콜 마이크로스코피라든지 또는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기자들이 꾸준히 확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코스 사업 그리고 여기 연계된 수업들을 듣는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기자재 사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약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속해서 이제 어떤 사유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다 신청을 하면은 이제 승인이 될 경우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어떤 그 결과 보고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도 지금 바로 소개를 들어보러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분석실이고 저희가 학생들이 공정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옆방에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바로 같은 층에 있는 가까운 곳이었네요. 네네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공간을 한번 소개를 받아보려고 해서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공간은 저희가 공정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노란 빛이 나오는 곳은 클린룸인데요. 반도체 제조업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어떤 미세 패턴을 만들고 나노 수준의 미세 패턴을 만들고 뭐 적층한다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고 어떤 그 소자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빛을 띄는 이유는 이제 그런 패터닝하는 과정에서 고분자막을 쓰게 되는데 그 고분자막이 이런 흰 빛이나 어떤 그 에너지가 높은 그런 빛을 만나면은 이제 변성이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에너지가 낮은 노란 빛을 이용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작업할 때는 이 바깥에 다 암막시켜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 들어갈 때는 먼지가 이런 나노 패턴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쪽에서 클린룸의 에어 샤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클린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한 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 혁신유학대학 사업을 통해서 클린룸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직접 이런 나노 패터닝이랄지 반도체 제작 공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이쪽에 뭐 방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공정 기자재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수업을 할 때 이제 실습 수업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수강생의 숫자가 다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교실을 뭐 나눠서 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최대 사용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한 강의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다 그러면은 다 들어가서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조를 짜서 팀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지금 이 공간에서 그냥 한 조에 한 5명 정도는 직접 뭔가 하면서 일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참관하는 것까지 하면은 뭐 10명 가까이는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301관에 코스 사업과 관련한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이 새로 개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공간에서 좀 더 앉아서 이야기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장소 이동해서 저희 코스 사업 그리고 여기 이제 교수님과의 어떤 수업 그리고 비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소를 둘러본 이후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 첨단 소재, 나노 융합, 여기에서 인재 양성 센터에서 교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네, 혁신융합대학은 이제 학생들이 전공이나 아니면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이제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인재양성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충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학사 제도의 수혜를 받거나 또는 다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학금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되게 저는 큰 변화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COSS의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코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 특정 전문 분야를 더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또 비전공자들한테도 어떤 첨단 분야에 대한 어떤 접근의 기회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특히 이 첨단 소재 나노 융합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융합적인 특성이 워낙 강한데 각자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어떤 다학제 간의 어떤 접점에 있는 그런 융합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 용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목표고요. 또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그다음에 첨단 분야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뭐 세워져 있는 그런 학문 단위를 넘어서 이제 융합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틈새에 어떤 궁금증이 생겼는데 계속 저는 COSS라고 읽고 있었는데 코스라고 이제 줄여서 불러도 괜찮은 건가요? 네, 코스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서 코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교수님께서 주임 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네. 주임 교수로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안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또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시되는 역량 혹은 뭐 인재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첨단 분야, 융합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전공 분야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전공 영역에서 서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그 첨단 융합 분야, 뭐 나노 융합 포함해서 첨단 융합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기반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 기반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를 갖추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혁신융합 공과대학이라는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이제 입학 정원이 없는 단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더해서 나노융합 분야가 됐든 뭐 첨단 신소재 분야가 됐든 적충제조 분야가 됐든 이쪽에 대한 강점을 더해서 이제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존재하는 그런 바운더리 넘어서는 그런 도전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배우는 거, 주어진 커리큘럼을 넘어서 직접 찾아 듣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렇게 또 마이크로 디그리 형태를 개발한다든지 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자기 이력을, 커리어를 점점 개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코스 사업에 나아가야 할 길이 더 훨씬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학생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연구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기존의 어떤 전공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또는 교육 과목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다르게 어떤 하나의 한 명의 담당 교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멘토로 돼서 같이 소규모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현장 경험을 이제 간접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산학연 멘토와 같이 팀 프로젝트 운영하는 뭐 위밋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원과 대학원생들 또 그런 연구소에 계신 분들과 같이 팀업을 이룰 수 있는 학부생 연구 인턴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양한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걸 직접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길 추천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지산학연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런 발표회에 직접 오셔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참여를 해주신다면 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앞서서도 이제 산학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산학연계가 활발한 점에 있어서 중앙대에서는 이런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다양한 기업체라든지 연구소 이렇게 전문가들을 좀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에서 작업하는 단계부터 했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이제 발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그 산학협력단이나 이쪽에 이제 프로그램들 통해서 또 계속 확충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제 교과에서 멘토로 모시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는 이런 비교과에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진행된 그 특별 심포지엄 같은 그런 행사에서 비교과 행사에서 그런 분들 연사로 모셔서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 우리 학교만의 어떤 융합 교육이 국내 대학의 어떤 교육적인 혁신 모델로서 뭔가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꽤 오래전부터 이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사 제도도 개편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교육 혁신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하면서 이제 커리큘럼 인증이라든지 뭐 공화 인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점점 개선해 나가고 또 융합에 대한 것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의 방향과 사실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공 간의 장벽이랄지 공간의 제약 또는 이제 우리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소속된 전문가한테 이런 내용을 직접 듣고 또 질의응답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앙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융합교육 또는 이런 교육 혁신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변한 어떤 산업 변화라든지 또는 지역 불균형이랄지 학령 인구 감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큰 규모의 지금 사회적 이슈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 중앙대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 혁신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또 슬로건이 한국의 중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학생으로서 또 자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질문 2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인재양성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물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과 좀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장벽을 없애고 학생들이 모든 인프라를 가능한 많이 최대한 누리게 하는 게 저희의 어떤 목표라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고 물적인 어떤 인프라 같은 것이 부족할 때 그것을 확충하고 장학금 기회가 또 필요할 때 그걸 또 기회를 많이 넓혀주는 그런 어떤 그 인프라 구축하고 개선하는 게 저희 인재양성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께서도 그런 인프라를 잘 찾아보고 또 본인한테 맞는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노 융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 코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저희 중앙대 학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 개개인이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 방향이랄지 방법이랄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자기 전공 분야를 일단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전공 분야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나노융합 분야라는 거는 이 첨단 분야이면서 많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고요. 또 다양한 이 학문 단위가 서로 그 협업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만의 것을 확실하게 갖추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좀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노융합 전공이랄지 아니면 저희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제공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남들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들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하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김선주 교수님 모시고 저희 코스 사업과 앞으로의 중앙대학교 교육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주 교수님과 인터뷰 잘 나눠보았고요. 사실 이제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눈 공간이 저희 301관에 새롭게 개소한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무대 쪽에서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봤고요. 이제 여기 조정실인데요. 조정실에서 선생님께서 막 이것저것 되게 장비를 다루고 계신 것 같은데 안에 가서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실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제 관리하고 계신 선생님과 한번 이렇게 장비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좀 시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0월 15일 날 요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새로 이제 개소식하면서 새로 리뉴얼 했습니다. 저희 여기 강의실의 특징은 4K 화면, 4K 화면, 기존 4K 화면보다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고. 네, 이렇게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한번 조정실에서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사업 단장이시자 교학부총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신 박광영 부총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에서 요즘 또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COSS, 즉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 교학부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교학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란 이 COSS에 대해서 교학부총장님께서 먼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개 핵심 산업 분야 그리고 22개의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연간 약 2천여 원의 사업비를 18개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을 해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중앙대학교는 이 18개 기술 분야 중에서 2021년도에 차세대 반도체와 실감 미디어 분야에 선정된 바가 있고, 작년인 2024년도에는 제가 하는 첨단 소재 나노융합 분야에 주관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연간 약 5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중앙대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COSS 사업단을 통해서 뭔가 중앙대학교가 우리 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목표나 특징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코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유, 개방,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여러 대학이 연합을 해서 지역 간 그리고 전공 간 벽을 허물고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이 첨단 기술 분야의 교과목을 수강해서 교육을 받고 또 비교과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해서 그 자기가 희망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첨단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수한 교육 컨텐츠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각 대학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컨텐츠도 개발하고 우수 교원들도 초빙하고 있지만 하나의 대학이 이 모든 인프라를 다 갖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대학이 이런 팀 인프라나 교원이나 교육 콘텐츠를 공유해서 학생들을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원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원들도
자기가 진짜 자신 있는 분야만 강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업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공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나 경쟁력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이 공유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야의 융합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과도 함께 융합될 수 있는 정말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첨단 소재 나노융합 사업단 경우에도 우리 서울의 중앙대학교 그리고 대전의 한남대학교 그리고 금호공과대학교 강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까지 5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5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학생들을 공동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역 간 장벽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요즘에 좀 공동화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역 간 격차도 해소할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COSS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특히 여기서 중앙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원이나 인프라나 교육 콘텐츠를 최대한 공유를 해서 우리가 가장 우수한 콘텐츠와 교원을 사용해서 가장 우수한 교육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첨단 소재 나노융합 분야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반 기술입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진출하고 싶은 첨단 산업 분야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 교육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IT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AI 분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로봇 쪽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반 기술로서 그 학생이 원하는 교육들을 다 맞춤형으로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갖춰야 되고 또 실험 실습 환경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컨소시엄에서 최대한 이제 많이 구비를 하겠지만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컨소시엄의 장비도 같이 공유해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을 좀 더 즐겁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교육 환경과는 사뭇 또 다른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추진 전략이나 교육 혁신 측면에서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COSS의 이 교육에 있어서 산업 현장과의 밀접한 연관이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산학협력 모델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목표가 어떤 특정한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개 아까 첨단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그 기술들을 각각 컨소시엄이 담당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계의 에서 필요한 인력이 뭐냐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당장 산업계에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력들을 이제 양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전공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뭐 이공계 학생뿐만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도 우리가 개설한 교과목을 가서 공부를 하면은 뭐 기본적인 지식만 필요한 사람은 기본적인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 산업 분야에 가서 실제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같은 혹은 연계전공 같은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받아서 그 분야로 이제 진출할 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산업계의 수요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관련 산업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좀 교육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수요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매 학기 산업계 인사들을 이제 위원회에 모셔서 그분들의 우리가 현재 교육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 하는 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산업계에서 당장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가 결국 융합이고 또 되게 좀 이전보다는 자유로운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역시나 학생 주도적으로 스스로 좀 이런 융합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또 참여하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기존 진행되어 오던 교과의 모델과는 또 어떤 차이발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차이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존의 일반적인 시스템은 전공이 학생이 입학하면 전공이 정해지고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수강해야 되는 어떤 교과목에 물론 일부의 자유도는 있지만 어느 정도 틀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다든지 하는 뭐 욕구들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융합전공이나 연계전공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자기 주전공뿐만 아니라 인접 전공 혹은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전공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필요하면은 뭐 전공도 부전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우리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선정되면서 중앙대학교 내에 혁신융합공과대학이라는 가상의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내에 첨단 소재, 나노융합, 적층제조 3개의 전공을 개설하고 그 전공에 현재까지 우리가 65개 전공 교과목을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교과목들을 클러스터링해서 30여 가지 이상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설계하고 또 이제 산업 분야를 좀 이렇게 특정해서 예를 들면 뭐 방위산업 분야 아니면 뭐 반도체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이렇게 12개의 지금 우리가 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해서 그런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들으면 된다 하는 이수 체계도를 12가지를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 내지 기술 분야가 있다면 우리가 만든 이수 트랙을 가지고 이제 이수를 한번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계 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해서 나는 뭐 우리가 이제 사업단에서 설계해 놓지는 않았지만 난 이런 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교과목을 선정해서 융합 마이크로 디그리를 자기가 설계해서 이수를 해도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드리고 또 아직 그렇게까지는 발전을 못했습니다만은 교과목을 자기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나는 이런 융합 전공을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하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막 그런 쪽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본전공 이외 융합전공 덕택에 중앙대에서 되게 매력적인 수업들을 많이 듣고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의 융합전공이 또 학우분들 그리고 후배분들께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이 새롭게 개소하게 된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 강의실이 이제 개소를 했고 앞으로 이 강의실의 공간은 어떻게 수업에 활용될 예정일까요? 이 공간은 이제 저희가 약 5.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들을 가지고 꾸민 새로운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좌석도 기존의 우리 계단 강의실, 일반적인 계단 강의실에 사용하는 좌석보다 폭이 한 5cm 이상 넓어서 앉아보시면 훨씬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공간의 핵심은 이 뒤에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음향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사이즈가 이제 가로가 한 8.4m, 세로가 한 3m. 그래서 이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4분할을 해서 각각 4개의 소스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이 이 스피커하고 콘솔 시스템을 갖춘 이 음향 시스템도 현재 우리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 그리고 뭐 LG 아트센터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설비하고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와 첨단 음향 설비 그리고 저희가 또 갖춘 뭐 무선 마이크라든가 또 고해상도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상상하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강의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 가능할지 뭐 이건 제가 상상만 해본 거지만 이 디스플레이하고 또 실제 사람이 실현하는 거를 뭐 조합을 해서 어떤 하이브리드 공연 같은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고 어떤 우리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떤 형태의 교육 내지는 공연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공간은
우리 중앙대학생이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인터뷰 전에 특히 강조해주신 의자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수업을 듣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성과와 어떤 이 사업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먼저 사업단을 이렇게 시작한 이후로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나타난 어떤 눈에 띄는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혁신융합 공과대학을 설립하고 3개 전공을 개설하고 65개 교과목을 개발해서 이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마이크로 디그리도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중앙대 학생들만 해도 제 기억에 한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이미 저희 교과목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과목들은 기존에 없던 교과목들이고, 예를 들면 어떤 기계공학과 관련된 교과목이라면 기존에는 기계공학과에 분명히 과목들이 있었지만 비전공자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예를 들면 로봇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과목을 다 자기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조금 더 압축하고, 그래서 전공자들이 2학기, 3학기 들을 과목을 비전공자들이 1학기 정도에 이걸 들을 수 있도록, 물론 깊이는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훨씬 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 좀 좋은 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102관 10층에 소재하고 제조 쪽으로 첨단 실험 공간을 2개를 지금 새로 이제 개설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올해 2년에서 한 30억 이상의 최첨단 설비들을 가지고 지금 실험 공간을 꾸며놨어요. 비싼 장비는 거의 대당 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보통 우리 학생들이 좀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첨단 기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기자재들을 접하고 또 실제 사용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 조금 우리 중앙대 학생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변화된 환경과 그리고 또 변화된 교과목들, 그리고 말씀해주신 어떤 넓은 참여도, 높은 참여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대는 어쨌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COSS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중앙대 인재들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COSS를 통해서 이런 인재가 양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재상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융합은 이제 시대가 다변화되고 이 과학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자기 주전 공부만 알아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한, 하나의 제품에도 너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쓰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테슬라 자동차를 생각하면 예전엔 자동차 하면은 그냥 굴러가는 기계, 나를 태우고 다니는 기계. 근데 이제는 테슬라 자동차의 정의가 자율주행, 또 전기, 이런 것들로 사실 대변이 돼서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무슨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AI나 컴퓨터학과에서 전공하기도 하고, 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 자동차를 이건 우리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철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배터리 소재도 필요하니까 화공 쪽에서 이거는 우리 기술이 쓰인 거다 말할 수도 있어서, 요즘에는 어떤 하나를 보고서 이거는 우리 전공이다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의 전공을 얘기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기술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진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자기 주전공을 가장 잘해야겠지만 거기에 인접 전공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준 정도까지는 되면 이제 훨씬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거다. 그래서 자기 주전공은 잘 알되 인접 전공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융합 인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사업단에서도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마무리 단계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 계획,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COSS 사업단이 중앙대학교에서 이 교육의 중심축으로 이제 계속 작용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나 혹은 뭔가 중점 과제, 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좀 맥락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 그 사업단의 목표는 전공에 관계없이 우리 원하는 중앙대 학생이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 사업단은 이제 그 중에서 첨단 소재와 나노와 적층 제조 세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 내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반도체도 있고 실감 미디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중앙대에는 없지만 우리 코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다른 대학들에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뭐 항공 드론도 있고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원하기만 하면 타 대학에 가서 그런 과목들을 수강을 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학생들의 어떤 융합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어떤 특징적인 어떤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FX 아카데미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산업 내지는 하나의 기술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들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국방산업이다. 국방산업에는 뭐 다양한 소재도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내열 소재라든지 아주 강한 소재 또 뭐 철판 이런 소재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인공지능 기술도 필요하고 자율주행 기술도 필요하고 IT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방산업이라는 건 말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체적인 걸 다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AI 기술이 국방산업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뭐 항공 쪽 기술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소재는 국방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한 과목씩 이렇게 특강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걸 1학점짜리 어떤 집중 이수제로 설계를 해서 학생들이 이 강의를 15강의를 듣고 나면 뭐 물론 깊이는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방산업이라는 게 이런 거고 여기에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정도에 대한 어떤 개념은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거기에 관심이 가지면 그때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수강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아카데미를 저희가 이번 그 1월달 돌아오는 1월달에 중앙대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중앙대가 좀 독창적으로 기획한 어떤 융합교육의 틀이고 앞으로 우리 중앙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랑 가장 드는 생각이 요새 넓고 얕은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넓고 얕은 지식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좋은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숲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준다. 저는 딱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들으면서 네,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앞으로 좀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뭔가 학교 바깥으로의 연결 측면에서 뭔가 다음 스텝 혹은 과제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사업의 목적이 이제 코스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컨소시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기에 선정되던 8개 컨소시엄은 각 컨소시엄당 7개의 대학이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교육하는 거고 그보다 최근에 선정된 10개 컨소시엄은 이제 각각 지자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첨단 소재 나노융합 쪽은 강원도 지자체와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강원도의 어떤 산업체들에서 필요한 우리가 인력도 공급해주고 또 거기에 재직자들도 기술이 계속 빠르게 발전하니까 뭐 졸업한 지 한 10년 되신 분들은 또 새로운 지식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을 어떤 재교육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거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또 많은 기술들을 습득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코스 사업이 항상 산업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산업체도 있지만 또 우리 중앙대는 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의 산업체 또
참여하는 대학은 뭐 대전에 있는 대학은 또 대전에 산업체가 많고 연구소 이런 거 다른 기관들하고 산업체나 연구소하고 계속 협력을 해나가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중앙대학생들이 현장의 어떤 경험도 빨리빨리 쌓을 수 있고 나중에 우리 취업했을 때도 현장에 적응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뭐 그런 어떤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속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 구성원 분들 그리고 이 수업과 이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실 학생분들께 무언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마무리 멘트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래는 타인하고 경쟁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AI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지만 AI라는 녀석이 만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희 세대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넓고 그렇지만 또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좀 약간 서로 좀 모순되는 개념을 동시에 습득해야 되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앙대학교의 일원이고,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미래 세대에 맞는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업단도 우리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도 요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분 수요를 반영해서 뭐 교과 과정이 됐든 비교과가 됐든 아니면 뭐 해외 연수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또 저희 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장학금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충분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광현 교학부총장님 모시고 COSS 사업단 그리고 앞으로의 중앙대학교의 비전까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저희 함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